지난달에 소마 큐브예요. 소마 큐브. 자, 소마 큐브는요. 지난달에 했었던 펜토미노하고 쌍벽을 이루는 아주 멋진 교구예요. 펜토미노는 정말 할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가지고도 정말 모자라요. 정말 할 게 굉장히 많은 교구가 펜토미노인데 펜토미노를 아마 진행해보셨을 거지만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분량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서 자 소마 큐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펜토미노, TF 퍼즐, 에그 퍼즐 얘네들은 전부 다 평면 퍼즐이었어요. 평면 퍼즐. 그림자 퍼즐이라고 그래요. 실루엣 퍼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루엣이라는 뜻이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모양을 보고 맞추는 그런 퍼즐이 바로 평면 퍼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집고 돌리고 한번 그래서 이제 평면의 교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 소마 큐브부터는요 입체가 나옵니다. 입체. 네, 입체. 근데 우리는 평면보다는요 입체가 굉장히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공간도 입체죠. 집도 입체죠. 침대도 입체죠. 책상도 입체죠. 눈 뜨면 모든 게 입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정확히 입체 도형에 대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있진 않아요. 평면이 뭐 평면 도형이 뭐야? 입체 도형이 뭐야? 이렇게 조금 어중진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평면 같은 경우는 정말 평평한 거 이렇게 이런 거요. 이렇게 어떤 부피감이 없는 그런 게 평면이잖아요. 그쵸? 예, 뭐 요즘에 평면 TV 많잖아요. 근데 평면에서 요즘에는 옛날에 그 가전제품 선전할 때요. 옛날 흑백 TV, 그 다음이 칼라 TV였고요. 그 다음에 슈퍼 플랫 TV라고 아시죠? 플랫 TV. 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TV. 그 전에 브라운 거는 약간 원형이었잖아요. 브라운 관이. 그쵸? 약간 튀어나온. 근데 슈퍼 플랫이라고 완전 평면. 평면 멋져. 그런데 이제는 무슨 TV예요? 3D. 그죠? 이제는 4D까지 가잖아요. 3D부터는 입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소마 큐브는요 입체 도형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교구입니다. 그때 어떤 입체 도형을 아느냐? 여러분이 이거 소마 큐브 통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앙증맞죠? 자 이렇게 제일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는 이거 뭐 뜯어서 안에 걸 보라고 하지 마시고요. 겉의 면을 보여주세요. 이 겉의 면. 구멍도 숭숭 뚫려 있어서 안에 잘 보여요. 그쵸? 자, 요 면을 보시면 이 면의 이름은 뭘까요? 이 면의 이름. 그러니까 소마 큐브를 첫 시간에는요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교구 첫 시간에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펜토미노 같은 경우도 12조각에 대한 탐구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에그 퍼즐도 마찬가지. 에그 퍼즐을 배우기 위해서 탐구하는 시간이 항상 있듯이 이 소마 큐브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요 면의 이름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평면 도형일까요? 입체 도형일까요? 네, 평면 도형이에요. 그래서 평면 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원까지 이런 애들을 평면 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평면 도형이 여러 개 모인 게 바로 입체 도형이 되는 거예요. 평면 도형은요 정사각형처럼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요만큼은 뭐야? 가로하고 세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넓이 가지고 있는 건 도형이라고 얘기 못해요. 점이죠, 점. 점은 넓이가 없어요. 근데 그 점이 점점점 커져서 사각형을 만들거나 삼각형을 만들거나 오각형을 만들면 넓이라는 게 생깁니다. 넓이는 단순히 그냥 이게 넓은 거예요. 넓은 거. 그런데 얘가 입체가 됐어요. 입체는 뭐예요? 버버방 튀어나온 거죠. 평면에다가 우리 그 3D 입체 안경 보면 탁탁 나와 있잖아요. 뭐 공이 막 저한테 오고요. 뭐 방망이가 막 애들 이렇게 하잖아요.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가로, 세로 말고 또 뭐가 생겼습니까? 높이라는 애가 생겨요. 높이. 그래서 가로와 세로와 그 다음에 높이까지 있는 얘를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부피라는 게 생깁니다. 부피는 어려운 말로 부피라고 얘기하고요. 아주 쉬운 말로는 뭐예요? 공간이에요.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쇼핑백 같은 거 보면요. 처음 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주잖아요. 쇼핑백 보면 이렇게 착착착 접어 있죠?
줄 때 탁탁 펴줍니다. 높이가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입체 도형이 돼요. 처음에 쇼핑백이 눌렸을 때는 그냥 평면 도형이에요. 걔를 펴서 어떤 걸 넣을 수 있을 때는 입체 도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입체를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죠? 그 중에서도 우리 소마 큐브는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 도형입니까? 6개예요. 그럼 얘를 이름을 뭐라 부르나요? 예, 정육면체인데요. 정육면체. 자, 요렇게 비슷한 게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요렇게 생긴 게 뭐가 있을까요? 주사위. 네, 주사위. 네, 가장 간단한 주사위. 또 없나요? 요즘엔 뭐 이렇게 생긴 시계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 중뇌 개발 퍼즐로 좋아했던 툭툭 맞추는 거 있죠? 333 루빅 큐브라고 하죠? 그 큐브가 바로 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자,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 정육면체는 그리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정육면체는 한 면이 어떤 걸로 돼 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면이 몇 개다? 6개다. 그래서 육면체예요. 이름에 써있죠? 육면체. 이거 한자로는 저 못 써요. 어려워서. 육자 하나만 쓰겠네요. 이렇게. 6개. 뭐가? 면, 얼굴이 6개인 몸이에요. 근데 이 정자는 왜 들어가요? 정. 이거 뭐? 가로세로 같다. 예, 바를점 뭐 이런 거 좀 바르게. 정말 바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어디 하나 삐뚤어진 데가 없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정자가 붙으면 가로, 세로 모두 다 같은 애들이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면체. 육면이 모두 다 같은 몸체를 정육면체. 우리 소마 큐브의 기본이 되는 입체 도형이에요. 자, 면 6개고요. 또 모서리라는 애도 있어요. 모서리는 몇 개입니까? 모서리. 모서리가 뭘까요? 12개. 네, 모서리가 12개예요. 우와, 우등생 앉아있네요. 모서리 12개예요. 모서리가 어디죠? 우리 왜 이런 데를 모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체도형에서 여기가 모서리가 아니죠. 여기 뭡니까? 우리 입체도형에서 여기는 꼭지점이에요. 꼭 찔러서 꼭지점이에요. 저를 꼭꼭 찌르지 않았죠? 모서리는 어딥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부분을 모서리라 그래요. 모서리. 그러면 또 애들이 헷갈려요. 이거 이름 뭐게 그럼 변이요 이래요. 그럼 변하고 모서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변은 뭐고 모서리는 뭘까요? 자, 얘를 평면 도형으로 놨을 때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그렇게 봐주세요. 정사각형일 때 이거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변이라고 해요. 평면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해요. 평면 도형에선 변이라고 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입체 도형이 됐을 때는 얘를 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를까? 모서리라 그래요. 이름이 바뀝니다. 저도 집에 가서 엄마가 되고 어디 나가면 선생님도 되고 그렇듯이 저는 똑같지만 이름이 이렇게 입체나 평면일 때 이름이 달라지듯이 요 변이 입체가 됐을 때 모서리가 된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이름 뭐예요? 변 써놔요. 이런 변이 있나 이러면서 변을 씁니다. 변은 아니에요. 그래서 입체 도형이니까 모서리가 맞고요. 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 이런 것도 나중에 중학교 1학년 그 입체 도형 편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가 몇 개입니까?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하나, 둘, 셋, 3개. 면에 모이는 사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자, 이렇게 면의 개수. 꼭지점에 모이는 자꾸만 길어지네요.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개입니다. 한 꼭지점에 모이는.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정다면체란 애가 나와요. 중학교 때 그 입체도형 편에요. 정다면체란 애가 굉장히 머리 아프게 나옵니다. 정다면체는 정육면체도 들어가요. 또 정사면체란 애도 들어가요. 정팔면체란 애도 들어가요. 그런 애들 할 때 나중에 얘도 같이 세트로 또 나와요. 면이 몇 개, 모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정리는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소마 큐브의 기본이 되는 건 정육면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1936년에 발표했대요. 그때는 우리는 뭐 했나요? 36년에? 6.25도 전인데요? 뭐 언제죠? 역사는 너무 몰라갖고 하여튼 그 전이에요. 이게 어쨌든 가 쓰고 다닐 때죠? 예, 그때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큐브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켰다고 해요. 우리는 한참 늦은 거죠? 자, 이 사진 보시면 이 사람 이름이 피에트 헤인이에요. 자, 얼굴 딱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예, 포스 장렬이죠? 아주 성격이 한번 무진장 부릴 것 같이 생겼어요. 아인슈타인은 저리 가라라고 생겼어요. 그죠? 똑똑하죠? 자, 소마 큐브는 덴마크의 시인이자 시인같이는 안 생겼는데요.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피에트 헤인이 1936년에 발표했대요. 그는 양자 물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공간이 어떻게 정육면체들로 잘게 잘라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 크기가 서로 같고 면이 서로 접하는 큐브 4개 이하로 조합된 불규칙한 모양들로 조금 더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 우리한테 이 두 줄의 문장을 줬을 때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그쵸? 그거를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요 큐브를 만든 거예요. 아마 좀 이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넣기도 힘들어요. 이거 이 요만한 통 안에요 넣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줬을 때 애들은 확 쏟아갖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통에 못 넣고 이렇게 다 이렇게 싸고 가더라고요, 대부분. 첫 시간에는 꼭 넣는 방법하고 이걸 조립하는 방법 꼭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정립해서 결국 7조각을 만들었어요. 그 7조각을 아이들하고 같이 인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 시간은 항상 그런 인지하고 유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1호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구조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피에트와 그의 동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만들고 심지어는 중독까지 됐대요. 아마 여러분 이거 만들다 보면 중독되기 전에 아마 짜증이 이분은 중독이 됐대요. 잘 풀렸나봐요. 그로부터 수년 후에 소마 큐브가 대량 생산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자꾸만 이제 소마 큐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건축물 같은 걸 일단 만들어서 소마 큐브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소마 중독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해서 무료로 배포했대요. 우리도 중독 한번 돼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퍼즐이 가능하고 어떤 퍼즐이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미 이제 다 됐던 이미 해법이 있는 그런 것들만 실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굳이 고민 안 해도 되죠. 자, 소마의 뜻이 있습니다. 큐브는 큐브인데 큐브가 정육면체라는 뜻이고요. 소마의 뜻이 뭐냐? 헉슬리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용감한 신세계에 나오는 용어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착민들이 한가할 때나 기분 좋지 않을 때 사용했던 마약의 이름을 이용했대요. 소마가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마 큐브는 마약 정육면체예요. 우리가 뭐 김밥이 너무 맛있다, 마약 김밥, 마약 짬뽕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독되는 정도의 아주 재밌는 큐브다 이런 뜻으로 소마 큐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알겠죠? 소마 큐브의 뜻. 자, 그 다음에 소마 큐브 조각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소마 큐브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몇 조각으로 되어 있다고요? 7조각. 7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펜토미노보다 작죠? 펜토미노는 12조각이나 되는데 얘는 7조각 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도형은 평면보다 입체가 많아서 입체 도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을 하다 보면 참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 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책에는 칼라로 많이 나와 있어서요. 이 뒤에 보시면 입체 완성하기 보시면 이렇게요. 칼라로 많이 돼 있죠. 칼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양들을. 그러나 이게 흑백으로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꺾기도가 됩니다. 꺾기도. 공황 상태. 난리 나요.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자,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친절하게 우리 책에서는요. 칼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흑백으로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칼라로 책을 참고해라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칼라로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다 맞춥니다. 유치원생도 맞춰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칼라로 주지 마시고 흑백으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주세요. 이거 다 해답이에요. 근데
마시고요. 해답이 없는 답을 먼저 주시는 게 맞아요. 해보다 애가 짜증 직전일 때 그럼 책을 한번 볼래? 네, 그러면 애가 아 그렇구나. 예, 느끼는 게 있겠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세상은 어렵구나. 이걸 느낍니다. 이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해법을 주시지 마세요. 예, 그러는 게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만들다 보면 또 소마큐브 자꾸 만지고 싶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마큐브 조각이라는 퍼즐 활동을 통해서 예, 머리를 쓰는 활동, 이거 두뇌 유희 활동이라고 해요. 두뇌 머릿속 스포츠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꾸 경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돌려볼까 눕혀볼까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뭐 창조성 뭐 이런 게 발전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 창조력이 풍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하나의 공통점이 있대요. 네, 뭐 빌 게이츠나 뭐 잡스 이런 사람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 생각하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은 뭘 즐겼대요? 풍류, 해학, 만담, 마술, 퍼즐, 추리소설. 자, 이런 거를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두뇌적 유희 활동, 머리를 쓰면서 즐겁게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소마큐브를 가지고 머릿속 스포츠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소마큐브는 정육면체 27개로 구성되는 333 정육면체를 분할한 형태입니다. 333이라는 얘기는요. 자, 여러분이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9개, 가운데 9개, 밑에 9개. 그래서 27개의 아주 조그마한 큐브로 아주 작은 큐브가 27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가 3개, 이게 가로인가요? 가로 3개, 세로 3개, 높이 3개. 그래서 3, 3, 3 큐브. 이게 소마 큐브입니다. 3개로 되어 있다. 이런 정육면체를 분할한 모양입니다. 분할한 각 조각을 살펴보면 정육면체 3개 또는 4개가 조합된 입체 모형이에요. 한번 이제 소마 큐브를 풀어보세요. 저는 조금 더 큰 거를 풀겠습니다. 자, 소마 큐브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아주 많은 게 이렇게 쫙 널브러질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소마 큐브가 번호가 있어요. 소마 큐브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번호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번호를 확실하게 숙지해 주세요. 아이들이 번호를 헷갈려 한다면, 근데 아이들 대부분 하면은 잘 하더라고요. 펜토미노 12조각도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알려주시는데 정 아이들이 모른다. 그러면 그 번호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번호 스티커를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거예요. 자, 큐브를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자, 1번이 요겁니다. 여기 니은처럼 생긴 애. 이렇게 니은처럼 생긴 애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에요. 자, 얘는요. 그 전에 우리 펜토미노 할 때 이렇게 3조각으로 된 거를 기억이 나시나요? 트리미노라고 해요. 트리미노. 펜토미노는 5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얘는 펜토미노가 아니고 트리미노 3개. 자, 얘가 1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1번. 자, 그 다음에 요 L처럼 생긴 애 있죠? 얘가 2번입니다. 2번. 얘는 4개죠? 얘는 테트로미노예요. 테트로미노 2번. 자, 3번은요. 이렇게 모자처럼 생겼어요. 모자처럼 생기기도 하고 O자처럼 생기기도 했죠? 자, 요거 3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테트로미노예요. 4조각으로 되어 있는 테트로미노.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자 같지 않나요? 4자라고 우기세요, 아이들한테. 아니야,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냥 N자라고, N도 아니고 4라고 하자. 그래서 얘는 4번이야. 이렇게 생긴 4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테트로미노예요. 테트로미노, 4조각으로 되어 있는 테트로미노입니다. 자, 이제요, 조금 어렵게 생긴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비슷하게 생긴 요렇게 생긴 애 있죠? 2개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겹치면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이에요. 하나가 5번이고 하나가 6번입니다. 이거 처음 헷갈리면 끝까지 헷갈리니까 잘 알아보세요. 자, 5번은요.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펴주시면 요 모양이에요. 얘가 이제 엄지손가락 모양이고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거 뒤집어서 꺾이는 왼손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자, 요렇게 감아주면 얘가 5번이에요. 왼손으로 감아주는 애가 5번입니다. 5번. 그거 되죠? 얘가 5번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감아주는 애도 있겠죠? 오른손 안에 딱 넣어서 한번 보세요. 맞아요. 참 신기하게, 그쵸? 오른손으로 감아주는 올라오는 애가 엄지손가락이고 내려온 두 개가 이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되는 애가 6번이에요. 5번, 6번. 왼손이 5번이고 오른손이 6번이에요. 이거 헷갈리면요. 나중에 이렇게 뭐 5번 갖고 찾아라, 뭐 6번 갖고 안 돼요, 선생님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5번이거든. 이렇게 5번, 6번. 이거 확실하게 해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해요. 근데 처음부터 헷갈리면 끝까지 헷갈리더라고요. 5번, 6번. 엄지손가락 꼭 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발처럼 앉아있는, 부처님처럼 앉아있는 얘가 7번. 7번입니다. 자, 혹시 스폰지 보셨어요? 스폰지 2.0 뭐 머리 좋아지는 방법. 옛날에 한참 나왔잖아요. 그쵸? 자, 거기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소마 큐브. 그 다음에 하노이 탑이었어요. 소마 큐브는 이렇게 늘어났을 때요.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얘네는 보세요. 얘네는 이렇게 눕혀도 되잖아요. 세워도 되고, 돌려도 되고, 그쵸? 그런데 이런 애들은요. 공간을 어떻게든 2칸 이상을 차지해요. 1층, 2층을 차지해요. 얘네는 2칸 이상. 요런 애들을 5, 6, 7번을요. 얘네를 소마 큐브 중에서도 입체라 그래요. 입체. 소마 큐브 중에서 1, 2, 3, 4번은 평면이라고 그래요. 1, 2, 3, 4번은요. 얘는 이렇게 누우면 쫙 펴져요. 이렇게 한 바닥으로 펴집니다. 예, 이렇게 한 바닥으로 펴져요. 그쵸? 예, 돗자리처럼 한 바닥으로 쫙 펴집니다. 근데 5, 6, 7번은 절대 안 펴져요. 얘네는 어쨌든 간에 2층은 차지해요. 1, 2층은 차지합니다. 그래서 소마 큐브 중에서 5, 6, 7은 입체 퍼즐이라고 얘기하고요. 1, 2, 3, 4까지는 평면 퍼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소마 큐브 맞추는 방법은요. 한 가지 팁은 요 입체를 밑에 깔아야 돼요. 입체를 밑에 까셔야 돼요. 입체를 위로 올리면 잘 안 풀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소마 큐브의 조각이에요. 됐죠? 1, 2, 3, 4, 5, 6, 7까지 설명 다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교육 효과를 볼게요. 교육 효과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항상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향상과 정서 함량과 조형 능력과 공간 지각력, 집중력은 정말 향상됩니다. 아이들 하다 보면요. 이거 풀라고 굉장히 집중해요. 설명을 안 들어요. 그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집중력은 굉장히 향상되고 집행력이라고 그러죠.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향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분할과 통합의 구성 원리를 이루어진 퍼즐로 대칭과 균형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써있죠. 예, 놀이로서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중시하는 7차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이제는 8차죠. 자, 그렇게 연계되니까 나중에는 이 소마 큐브가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마 큐브 맞추는 방법 있죠? 한 240여 가지가 된대요. 240여 가지가. 한번 그 밑에 팁을 보지 마시고요.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그 팁을 안 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들 첫날 우왕좌왕합니다. 이거 집에 못 가져갈까봐. 대부분 입체를 밑에 까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요,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거 한번 넣어봐 그러면 이 작은 상자 안에 다 못 넣어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마음대로 240까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이 퍼즐이. 우리 맞추기도 힘든데 만든 사람은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제 안 되나요? 그게 240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풀러서 다시 하라면 또 못하죠. 그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대로 할게요. 바닥을요. 자, 이거 지침 요 프린트에서 하나 수정할게요. 자, 바닥에 여기 7, 7, 7, 7이라고 써있죠? 근데 7은 바닥이 3개밖에 없어요. 7 바닥은 3개인데 지금 4개 써있죠? 요 7을요 6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프린터에서 요 가운데 6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바닥에 7 이렇게 7 3개가 되겠죠. 7. 요 프린트 보시면 요 7이죠. 이렇게 7 여기 3개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6이 이렇게 니은자처럼 들어가야 돼요. 거꾸로 된 니은자로. 그러면 이게 6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6이 이렇게. 7하고 6 됐나요? 7하고 6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7, 6. 자, 바닥을 잘 보시면 돼요. 바닥에 7, 7, 7, 6, 6, 6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3, 3, 3이죠? 자, 3번이 얘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을 보세요. 중앙에 자, 여기 3번이죠. 얘가 3번이죠. 자, 4번이 여기 있어야 돼요. 4번이. 4번은 얘죠. 얘를 어떻게 놓냐? 이렇게 놓으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세워서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5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5번. 자, 5번은 기역자처럼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5번이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그 다음에 2번이 들어가요. 2번. 2번이 근데 요거 한 칸만 들어가요. 요거 한 칸만. 요거 한 칸만 들어가죠? 그러면 윗면을 보시면 2가 2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1번이 이렇게 들어가면 정육면체가 됩니다. 그쵸? 보고도 힘들죠? 보고도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2번이 예, 그렇게도 맞는데 지금 책대로 한다면 이렇게 됐죠? 요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첫 시간에요. 이 프린트를 뭐 교육 효과나 이런 걸 지우시고요. 편집을 하세요. 아이들한테. 한 장이나 2장짜리로. 그래서 뭐 요런 거는 뭐 굳이 많이 책에도 조금 있으니까 다 지워버리시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요런 거하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편집해갖고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주세요. 첫 시간에. 첫 시간에는 탐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느라 바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우리 첫 번째 해봤죠. 자, 뒤에 보시면 또 다른 문제를 여기다 놨죠. 240가지 중에 우리 지금 몇 가지 알았어요? 3가지를 아는 거예요. 앞에 하나, 여기 뒤에 둘. 그쵸? 그 3가지는 정말 선생님들이 부단히 만들어서 선생님 만들어가면 착착착 됐잖아.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기계적으로 정말 아이들 많잖아요. 뭐 대여섯 명 되는 애들이 다 안 된다고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제일 바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꼭 숙지할 수 있게끔. 펜토미노도 그래요. 12조각을 넣으려면 선생님이 다 넣어주면 힘드니까 네, 그렇게 알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소마큐브 넣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소마큐브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세요.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찾을 때는 한 20가지 이상은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만 바꾸면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240가지 방법을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소마 큐브를 맞출 수 있는 240가지 방법. 이게 108개고요. 이게 108개예요. 이게 조금씩 아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런 거를 복사하다가 이제 여기 벽에다 붙이시고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프린트를 해서 주세요.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 동그라미 해봐라.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마 큐브 조각 탐구하기. 자, 이거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6학년 때쯤에 쌓기나무 나오잖아요. 그 전에도 도형 돌리기 옮기기 할 때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윗모습 다 나와요. 꼭 탐구해주세요. 특히 요런 입체, 요거 6번이거든요. 6번 같은 애를 데리고 탐구를 꼭 해주세요. 어떻게 탐구하느냐? 본인 앞에 상자 있잖아요. 상자를 이렇게 놓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앞모습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앞모습, 옆모습, 윗모습. 이거를 요 프린트처럼 그리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큐브를 조각 탐구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도형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3, 4, 5, 6학년 때 쌓기나무에서 아주 최고로 많이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이게 한 조각씩 다 됐다면 두 조각을 붙여서요. 두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많은 모양이 나오겠죠. 두 조각 정도 붙여서 앞모습 그려봐라, 옆모습 그려봐라, 윗모습 그려봐라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큐브 조각 탐구하기 이거는요, 제가 아주 짧게 넣어놨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신다면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요것과 똑같이 그 밑에 전판활동 있죠? 전판활동이라고 보이죠? 자, 전판활동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허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전판활동도 아이들이 입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펜토미노 뒤에 입체 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입체를. 만들기도 잘 못하고 만들어진 거를 이게 어떤 조각이 쓰이는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판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 전판활동 그리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요. 얘는 어떤 조각하고 어떤 조각 썼을까요? 그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어떤 조각하고 어떤 조각 썼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를. 여기는 비어야 돼요. 어떤 조각하고 어떤 조각 썼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요거 똑같죠? 네. 자, 저는요, 6번 하고요, 1번 썼습니다. 이렇게요. 6번, 1번.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6번, 1번 썼어요. 또, 저는 7번, 1번도 썼습니다. 7번, 1번. 자, 이렇게 하면 7번, 1번도 됩니다. 7번, 1번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7번, 1번이요. 그 다음에 5번, 1번도 가능해요. 5번, 1번도. 5번, 1번도. 얘는요, 5번, 1번, 7번, 1번, 6번, 1번으로도 가능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어요. 요 한 모양을 여러 가지 다른 블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재밌어요. 요건 아시겠죠? 만드는 방법 아이들한테 일단 만들게 해주시고요.
전판 활동을 꼭 시키셔야 돼요. 전판 활동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전판 활동은요. 이 입체를 그대로 여기다 입체를 전개도처럼 겨냥도라고 얘기하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윗면을 보시면 요거 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윗면들은. 윗면. 그쵸? 윗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윗면은 다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윗면부터 그리세요. 윗면부터. 자, 윗면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윗면을 여기 이 전판 보시면 여러분도 전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세 개가 여기 윗면이에요. 거기다 그리시면 돼요. 전판에 요 세 개를 그리세요. 요거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요. 자, 요렇게 그리면 좀 힘드니까 요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살짝 돌려서 보기 쉽게 이렇게 보고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그 퍼즐 통 위에 이렇게 놓고요. 자기가 보기 쉽게 이렇게 보고 그려라 하면 돼요. 자기가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대로 그리면 돼요. 이거 내려왔죠? 이 두 다리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 다리 또 있죠? 여기 다리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쭉쭉쭉 내려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렸죠? 그럼 여기 그려야죠? 여기 그리세요. 이렇게. 여기 또 그려야죠? 또 여기 다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맞나요? 그러면 어디가 윗면이 되냐면 요면은 윗면이 돼요. 윗면. 퍼즐에서 윗면이 되는데 윗면은 마름모로 일단 그려주시면 돼요. 일단은 마름모로 윗면을 먼저 그리고 보이는 대로 선을 이렇게 내려 그으시면 이게 입체 도형을 금방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입체 도형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판 그리는 것도 연습을 꼭 시켜주세요. 자, 그리셨나요? 네, 그럼 그 밑에 위에서 본 모양이라고 있죠? 위에서 본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거를 네모 칸을 채워서 그리시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네모 모양이 되겠지. 네모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네모죠? 옆에서 본 모양은요?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가 위고요. 이쪽이 옆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도 네모가 되겠죠. 요거까지 아이들한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뒷페이지요. 자, 요거 뿔라네 있죠? 자, 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필요할까요? 어떤 조각이 필요한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2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7번, 5번. 그렇죠? 자, 이렇게 한 가지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7번과 6번이에요. 6번하고 거의 쌍둥이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역시 그 옆에 전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요. 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선생님들이 이 전판 그리는 연습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윗면 2개를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그리세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얘 한 칸 띄고 옆으로 또 있으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야. 얘를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보는 거예요. 항상 이 전판은 항상 이렇게 비스듬히 그립니다. 이렇게 비스듬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2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줘서 그리면 되죠? 이렇게 내려서 그리세요. 얘도
그리시면 금방 쉽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전판 그리다 보면 표현이 안 되는 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판 활동하는 잘하는 아이를 보면요, 입체적인 사고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전판을 못 그리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렇게 못 그리고요, 막 이렇게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요. 그러면 이런 애는 이런 모양이 절대 안 나오죠. 입체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히 이런 전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얘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6개. 맞죠? 앞에서 보면요, 이렇게 뿔라대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있죠? 자, 이거는 쌓기나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아이들한테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소마 문제 있죠? 7개의 조각 중에서 2개를 골라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 자, 한번 1번 만들어 보세요. 1번. 이거 3자가 2개 있는 것 같이 생긴 거. 처음 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참고로 3자는 안 씁니다. 3자 안 써요. 꼭 3자가 앞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3자 안 쓰여요. (2번) 6번 쓰여요. 2번 6번 또는 2번 5번. 2번 5번 2번 6번 요렇게 해요. 자, 2번이 누워지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딱 그 모양이죠? 네, 3자가 2개 있는 모양이 됐죠. 네. 얘를 이렇게 돌려서 눕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됐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건 모양 되죠? 생각보다 어렵죠? 예, 이 소방 큐브가요, 처음 하면은 좀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애는요, 막 이거를 이렇게 뽀갤라 그래, 이렇게 막, 에이, 이러면서. 예, 성격 들어온 애들 원래 좀 그래요. 예. 펜토미노도 이렇게 던지는 애 있더라고요.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몇 번을 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림은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림은 2번, 4번 이렇게 해요. 2번, 4번. 아직 이게 소마큐브가 우리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몇 번을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많이 하시다 보면 들어요. 2번, 4번 되고요. 자, 문제 2번이요. 2번의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이 계단 모양 있죠? 이거는 세 조각을 골라서 쓰는 겁니다. 자, 세 조각을 한번 골라서 만들어 보세요. 써도 돼요. 1, 2, 3번. 1, 2, 3. 그것도 맞아요. 1, 2, 4죠? 네, 1, 2, 4도 돼요. 1, 2, 4나 1, 2, 3.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적으면 되죠. 이렇게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는
2, 3, 2 6면체. 6면체 이름이 2 곱하기 3 곱하기 2 6면체라고요. 아까 써마키프로 3, 3, 3이었잖아요. 얘는 2, 3, 2죠. 자, 얘는 몇 번 쓰냐면 자, 이렇게 생기네요. 자, 요걸 금방 다 맞출 수 있으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2, 5, 6. 자, 한번 해보세요. 2, 5, 6으로. 6, 7, 3. 또 5, 7, 3.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2, 5, 6. 찾기도 힘들죠?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금방 맞춰집니다. 2, 5, 6. 자꾸만 우리도 머리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자꾸만 머릿속으로 회전을 시켜서 만드셔야 돼요. 예, 금방 만들어지죠? 예. 2, 5, 6, 6, 7, 3, 5, 7, 4 다 됩니다. 머리가 오늘 한 IQ 10 정도 높아지셨어요. 술 드시면 마이너스 50 낮아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있죠? 옆에 거. 옆에 거는 1, 6, 5로 됩니다. 1, 6, 5. 1, 6, 5로 해보세요. 이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1, 6, 5가 이렇게 들어가요. 알고 보면 요 뒤에 한 칸 비었어요. 뒤에 한 칸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체를 이렇게 보면 뒷모습 우리가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해요. 뒤에 한 칸이 비었는지 차곡차곡 올라간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부실 건물이에요. 안에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양이 돼요. 1, 6, 5로. 됐죠? 이게 소마큐브로 여러 가지 입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어렵죠? 네, 뒷페이지요. 5조각 맞추기예요. 이제 5조각을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프린트에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수정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5조각 맞추기에 1, 2, 3, 4, 6 써있죠? 6 말고 5번 써야 됩니다. 5번. 요 프린트에서 5번하고 6번이 살짝씩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2, 3, 4, 5 써있죠? 5, 7인데 이게 6이에요. 세 번째가 1, 2, 3, 4, 6 써있는데요. 이건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줄 중간 있죠? 아랫줄 중간 1, 2, 3, 4, 6 써있는데요. 그건 5번이에요. (5번하고) (6번이) 살짝씩 바뀌었어요. 하나만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뭐가 쉬울까요? 뭐 이렇게 굴뚝처럼 나와 있는 게 적은 게 쉽겠죠? 세 번째 거 해보세요. 세 번째 거. 1, 2, 3, 4, 5로 된 거고요. 세 번째 그 파란색 5번 건물이 위로 올라온 거를 해봅시다. 그 소마큐브가 왜 그 약 이름이겠어요? 3번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1, 2, 3, 4, 5번 가지고 이렇게. 이게 위에 입체가 하나 올라오고요. 나머지 평면으로.
이게 번호 인지가 아직 안 되셔서 못 찾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른들은 인내심이 있잖아요. 막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중간에 이제 화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러고요. 4번까지 다 높이셔야 돼요. 이게 5번이에요. 이 파란색이 5번이에요. 파란색 위로 올라온 게 5번입니까? 5번 여기 얘만 입체잖아요. 얘만 1, 2층이고 나머지는 다 평면으로 누울 수 있잖아요. 1, 2, 3, 4는 다 누울 수 있기 때문에 눕혀주셔야 돼요. 돗자리처럼. 5번만 이 굴뚝처럼 위로 올라오고요. 이게 5조각 퍼즐이에요. 소마 큐브도 할 게 되게 많아요. 펜토미노처럼. 진짜 펜토미노 가지고요. 몇 달 수업하라면 할 수 있어요. 소마 큐브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물 만들기요. 저한테 한 200 몇 가지가 있어요. 못 맞춰요 다. 너무 어려워서. 대자 여기 5조각 맞추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입체 소마 큐브 맞추기 있죠? 저도 이렇게 색깔로 나왔지만 아이들한테 색깔이 없는 걸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몇 번이 앞으로 올라오고 위에는 몇 번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비행기, 성, 우물, 아치, 의자 등 이게 다 소마 큐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요. 그 뒤에는 이름을 아이들한테 붙이라고 하세요. 네, 첫 번째 그림은 뭐 같아요? 뭐 같나요? 치즈 3장. 옆에는 뭐 뱀 같고요. 옆에는 교회가 있죠? 예, 십자가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한번 만들어봐라.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색칠하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만약에 이 블럭이 지금 7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7 이렇게 쓰게 해주세요. 이걸 나중에 색깔로 칠하면 7번이 뭐 노란색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이들도 손에 힘이 들어가 하니까 이게 7번이면 777, 이게 5번이면 55 이렇게. 예, 그렇게 써주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요게 입체 도형, 그 입체 맞추기 소마 큐브 중에 몇 가지만 저희가 뽑아놓은 거고요.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혹시나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예, 이렇게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다면체의 종류 있죠? 처음에 설명했죠. 소마 큐브는 정육면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다면체가 많지가 않아요. 몇 개일까요? 정다면체 입체 중에서 모든 면이 똑같은 면으로 되어 있는 걸 정다면체라고 그래요. 정다면체 종류는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아주 친절하게 5개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정다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네. 정말 작잖아요, 그쵸? 예, 요거 아이들 정말 나중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팔면체 해갖고 면의 개수, 또 뭐 보이는 면의 모양, 뭐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개도거든요. 이거 전개도예요. 그래서 혹시 그 소마 큐브 하시다가 특별활동으로 뭘 좀 해주고 싶다. 이 애는 꼭 이걸 해주고 싶어.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뭐 마음 가는데 그런 애들 있으면 요거 다 이게 클릭하시면 확대되거든요. 확대하셔가지고 아이들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풀칠 다 될 수도 있으니까 잘라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물론 한 2-3명 아이들 가위질하다 때려칩니다. 네, 한 10명 주면 2-3명은 가위질하다 그만둬요. 그 중에 1-2명 정도는 한번 만들어봐요. 우와! 이렇게. 근데 종이는요,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고요. 풀칠하다가 자꾸 찢어지고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게 이렇게 복원력이 없잖아요, 종이는. 그러니까 아이들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걸 좀 이렇게 빳빳한 종이에 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확실히 이제 정사면체의 구조, 모양, 뭐 어떤 앞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특별활동으로 하시는 게 정말 좋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정육면체의 전개도 있죠. 예, 정육면체 전개도가 11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그 전개도 하나 넣어놨고요. 그 옆에는 정12면체죠. 이거 막 잘라서 오리면 축구공 같이 될 것 같잖아요. 예, 정12면체. 그 다음에 맨 밑에 이게 정20면체. 보시면 알겠지만 정20면체 모두 다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정 12면체는 정오각형으로 돼 있고요. 정 6면체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그거를 꼭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중학교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챕터예요. 이쪽이. 근데 요 밑에 있죠? 정다면체 성질. 이 성질은요, 아이들이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외울 수 있을 만큼 이걸 많이 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하고 수학적으로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N으로 해서 나와요. 이게 정 4가 아니라 정 N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치환했고 뭐 자꾸 구하고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이거예요. 기초는 요 그림이고 요 모양이고 아이들 직접 만져봐야 하니까 꼭 숙지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만들어주시든지 직접 해보게 하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마침 좀 쉬었다가 책 할게요. 자, 고학년 거부터 볼게요. 고학년 책을 한번 펴주세요. 이쪽에는 폭탄 제거고요. 폭탄 제거는 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씩 반드시 지워져야 돼요. 이 선은 꺾일 수 없고요. 곡선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3개씩만 짝짝짝 지워주는 그런 규칙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 잘못 그으면 아이들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선만 처음에 제대로 잘 그으면 끝까지 쉽게 가는데 선 하나 제대로 잘못 그으면 나머지 하나 남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넘길게요. 4쪽. 논리 매트릭스죠. 자, 요 가운데 있는 승기, 호동, 몽이. 우리 책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이 청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몽이는 지금 안 나오고 호동이도 안 나오고 있지만 1박 2일에 나오는 애들이죠? 맞나요? 1박 2일? 예, 거기 나오는 애들이 다 나왔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네모난 칸을 요거 연산표라 그래요. 연산표. 이 연산표를 OX 해가면서 1대1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호동, 승기, 몽이, 지원, 수근이. 자, 그렇게 해서 연산표를 완성해 주시면 아이들이 누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은 창의사고력은요, 그때 펜토미노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1번 보시면 토끼가 지그재그로 뛰어가서 바위 위쪽에 와 있죠. 그러면 바위 위쪽에 와 있는 그런 토끼를 보기에서 찾아서 번호를 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뇌 트레이닝, 눈의 협응력과 또 이렇게 그 시각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예요. 자, 뒤쪽. 소마큐브는 이거 6쪽은요, 소마큐브를 조각하는 탐구활동이고요. 7쪽은 소마큐브 맞추는 방법을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한번 아이들 맞춰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8쪽에 직사각형 만들기 있죠? 예, 1번, 2번, 3번, 4번으로 요 조각을 다 채워보는 거예요. 예,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9쪽도 채울 수 있어요. 자, 넘기세요. 10쪽은 이 폭탄 피해라는요. 이 폭탄 위쪽으로 소마큐브 폭탄만 보이게 나머지를 조각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이 올리는 애가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몇 층 올렸니? 너는 몇 층 올렸니? 이렇게 폭탄만 보이게끔요.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딱히 뭐 답안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그냥 놀이 활동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쪽은 이거 전판이죠? 이 전판 그리는 거 아이들이 재밌어 하시면 이 전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전판이 있어요. 이런 전판. 전판 그리기 연습이 있거든요. 이런 그리기 연습을 뽑으셔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여긴 지금 정민매트 하나, 1, 뭐 7, 4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그려봐라 라고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마큐브 그리기는 전판 연습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2쪽, 13쪽 참 이거 재밌더라고요. 문 통과하기. 문만 다 통과하면 돼요. 근데 한 번 갔던 문은 다시 가면 안 돼요. 안에서 시작해도 되고 밖에서 시작해도 돼요. 선은 겹치면 안 돼요. 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예, 그리고 13쪽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또 나와요.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요. 예, 금방 할 수 있어요, 아이들. 예, 이해만 하면 금방 합니다. 자, 뒤쪽에 14쪽도 순서 정하기죠. 순서 정하기 잘 할 수 있겠죠, 아이들. 그 연산표 가장 빠른 순서 뭐 자전거인지 인라인인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쪽도 두뇌 트레이닝 앞에 했던 거죠. 토끼 위치 문제 넘어가시고요. 16, 17쪽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8쪽
두 조각 입체 퍼즐 있죠? 이거 했던 거죠? 네, 바로 저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또 만들었으면 전판에 그려보기까지 확장을 시키셔도 돼요. 그 다음에 19쪽도 아이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혹시 다른 방법도 되는지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다른 방법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뒤쪽에 20쪽도 4조각 입체 퍼즐. 이 그림이 너무 해법이 다 나와 있어서 조금 안 좋긴 해요. 이게 흑백으로 나와 있으면 아이들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1쪽도 예, 만들고 예, 전판에다 그림 그리기 활동이고요. 22쪽 볼게요. 공간 지각력. 자, 공간 지각력은요, 예, 뭐 쉽습니다. 이게 1번에 10 써있죠? 이렇게 육각형에 10 써있죠? 육각형이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이렇게 4개. 그러면 10을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거를 이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10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찾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6, 11, 7이죠? 그 보기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6, 11, 7 이렇게. 그 다음에 4면 4 위치에서 요 그림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네, 번호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각형도 그대로 위치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 25쪽은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복주머니 문제인데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1번은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3개니까 180원이죠. 180원 복주머니 1번이 그 보기에서 보면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죠. 왜? 파란색도 봐야 돼요. 색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의 액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번호까지.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왜 나오냐면요. 이게 정말 집중력 잘 길러줘요. 요걸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짓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요거 하라고 하는데 다른 거 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이거 집중시키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실증은 안 내요. 근데 잘 집행력을 높여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25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계산 못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도 청각주의력인데요.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는 이 문제를 그 지침서대로 읽어주면 돼요.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버섯볶음 먹자. 그래야 머리가 좋아지지. 이거 우리 지침서에 제대로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불렀을 때 아이들이 틀린 거를 자기가 듣고 캐치해서 고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말이 틀렸다는 걸 알잖아요. 말 X, 말씀 이렇게. 청각주의력을 올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7쪽도 그 4조각으로 입체 퍼즐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8, 29쪽도 입체 퍼즐 만들기예요. 이거는 정말 만들어 보면 금방 만들어요. 아이들.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금방 합니다. 그 다음에 30쪽은 보시면 입체 퍼즐 만들기인데요. 이게 이 숫자가 뭘까? 이 숫자가 뭘까요? 이게 1층이죠. 1층은 바닥을 얘기해요. 요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뭔가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1번에 7을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딱 맞습니다. 지금 우리 퍼즐이. 그러니까 7 이렇게 쌓고 6 쌓고 4, 3, 5가 이렇게 두 자리를 차지하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요 모양이 나와야 되고요. 3층, 4층은 1, 2만 나오게.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하다 보면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해주시려면 이거 먼저 주시고요. 한번 해봐라 이런 다음에 해법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31쪽도 지금 만들어보고 소마큐브 그림 그리기, 전판 그리기. 전판 그리기 자꾸 나오는 이유는요. 입체 도형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래요. 입체 도형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알지 안 만져봤어요. 근데 자꾸 만져보면서 느끼라고 이거 자꾸만 전판 그릴 때 나오는 겁니다. 32쪽 폭탄 제거, 33쪽 문통과하기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나왔죠. 앞에보다. 네. 34쪽도 공간 지각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요. 전체 중에서 부분을 뽑았잖아요. 아까는 이 부분이 있으면 전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됐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잘 조합하다 보면 이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35쪽이 틀린 그림 찾기
그림이에요. 아이들 잘 찾겠죠? 꽤 많아요. 틀린 그림이. 네, 그거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36쪽은 세 조각 퍼즐 표인데요. 이 1, 2는 1번 조각, 2번 조각이 아니라 층수예요. 층수. 2는 2층으로 쌓였다는 얘기고 1은 1층으로 쌓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호가 아니라 층수다. 네,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쪽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 39, 40쪽은요. 7조각 입체 퍼즐, 7조각을 다 쓰는 입체 퍼즐이에요. 이건 해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거를 그냥 흑백 복사해서 먼저 주시고요. 다 됐으면 확인 차원에서 해답을 보라고 하세요. 네, 요거 4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0쪽도 이거 다 해답이에요. 이게 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해답을 먼저 보이지 마시고 요거를 먼저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좀 좋고요. 부록도 보시면 여기는 다 해답이고 여기는 해답이 아니죠? 네, 요런 걸 먼저 만들어 봐라. 그래야 소마큐브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요거 해답만 하다 보면 소마큐브 쉬워요. 근데 없이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이들 금방 느낍니다. 요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학년 유형 책 볼게요. 저학년용 보시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2번, 3번 폭탄 제거 겹치죠? 넘어가시고요. 4번도 논리 매트리스 아이들이 금방 잘 풉니다. 5번도 잘 풀고요. 네, 6번, 7번, 6쪽, 7쪽 넘어가고요. 8쪽, 9쪽 넘어가고요. 10쪽 폭탄 피해라도 아까랑 똑같죠? 고학년이랑. 11쪽도 소마큐브 그리기. 이 그리기 전판 활동 맨 처음에 잘 시작해주세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12, 13쪽 아이들 문통과하기. 예, 이거 옛날에 선 안 떼고 그리기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연필 한국 그리기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14쪽에도 순서 정하기 있죠? 예, 이거 다 논리 매트릭스예요. 아이들 이렇게 보고 누가 앞인지 누가 뒤인지 순서를 잘 정해주는 예, 문제 해결력을 좀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15쪽도 청각 주의력이고요. 16쪽, 17쪽 다 넘어갈게요. 18쪽, 19쪽. 20쪽 보시면 번호 퍼즐이죠, 이거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번호예요. 이 번호대로 하시면 돼요. 2번이 두 개가 들어가게. 노란 얘기는 세우란 얘기예요, 이를. 아닌가요? 이렇게, 니은처럼 됐네요. 이렇게 니은. 그 다음에 4, 이거 4 하나밖에 없죠? 4는 높이면 4개인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아이들한테 요 그대로 한번 놔봐라 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번호표대로만 아이들 놓으면 되니까요.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쪽에 22, 23쪽 똑같고요. 24, 25쪽도 이 복주머니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 27 다 똑같아요. 28, 29쪽도 똑같고요. 30, 31쪽도 똑같고요. 쭉 넘어갈게요. 34쪽 보세요. 공간 지각력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부분, 이 전체를 보고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그 빨간 동그라미에 이 아자처럼 생긴 애가 어딨냐? 그럼 이쪽이죠? 뭐 하트, 뭐 사과인가요? 앵두인가요? 이런 거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금방 끝나는 문제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거 정말 잘 풀어요. 설명 안 해도 막 풀더라고요. 자, 논리 매트리스 3조각, 4조각, 입체 퍼즐까지 40조까지 겹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마큐브를 가지고 이제 원에서 하실 때는 꼭 이 전판 있잖아요. 이 전판을 이렇게 저처럼 아주 허접하게 만드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쓸 일이 많아요. 저는 어제 밤에 갑자기 불현듯 이걸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거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예쁘게 만드시려면 투명 아크릴 판 같은 거 있잖아요. 투명 아크릴 판에다가 저는 이거 빨간 점으로 스티커를 했지만 뭐 까만 점도 괜찮고 화이트보드면 까만 점을 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렇죠? 이렇게 칠판일 때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걸로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입체를 설명하면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니까 소마큐브를 작년에 진행했던 아이들은요. 입체를 더 잘 그리더라고요. 전개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잘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판 연습용 이거를 또 어떤 원에서는 이거를 대형 복사를 했대요. 이거를 대형 복사했고 한 이만하게 복사해갖고 뭐 코팅까지 하면 더 좋고요. 코팅까지 해서 하면은 뭐 지웠다 떴다 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더 이해를 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파는 꼭 하시고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전파 연습 같은 거 아이들한테 복사하고 많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입체 같은 거 한번 그려보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소마큐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마큐브 6월달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